안녕하십니까. 좋은 만남의 김영기입니다. 저는 지금 농경예술의 메카로 알려진 창문아트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의 대표로 계신 박석윤 센터장을 만나보려 합니다. 함께 가시죠. 작은 시골 마을의 한 폐교. 바로 이곳이 농경예술의 메카로 알려진 창문아트센터다. 7년 전 이곳을 찾아 철거 직전의 폐교를 문화창작 공간으로 변모시킨 이가 바로 박석윤 작가다.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이 이제는 이곳을 도시와 농촌을 잇는 문화 교류의 진원지로 발전시킨 것이다. 농업이 예술이고 예술이 농업이라 말하는 박석윤 작가. 그가 추구하는 농경예술은 과연 무엇인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그에게 직접 들어보자. 계십니까? 센터장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그 시설이 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창문 아트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문아트센터가 지금 2000년도에 폐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폐교가 되자마자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작가들이 9명이 입주를 해서 이제 창문아트센터로 이제 명칭을 이제 개칭을 하고, 그래서 작가들이 쭉 활동을 하는데, 이제 이 학교라는 게 그 항상 공적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폐교가 됐다라고 그래서 그냥 그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또 이 공적인 그런 그 건물에 또 아니면 저희들한테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살면서 이제 또 그분들하고 또 대화를 좀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창문문화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폐교를 활용한다는 거, 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거든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 작가들이 작업실이 가장 큰 이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도심 쪽에서 작업실 공간을 얻자니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많고, 이제 저희들이 그 폐교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왜냐하면 그 정책상 요즘도 3,000여 개가 되는 그런 폐교들이 이제 양산이 됐었고, 지금도 그 노는 폐교들이 지금 40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게 여의도 땅의 2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폐교들을 이용을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지역 문화하고 어떻게 연결을 좀 시켜나가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 시설물을 둘러보니까 뭐 체험장, 조형장, 뭐 실습장, 또 전시장까지 있더군요. 그 뭐 학생들이나 가족들을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던데 좀 소개 좀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애초에 여기 들어올 때 물론 작가들 작품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예술인들인데 학교에서 하는 그런 그 미술 교육들이 굉장히 좀 그 제약들이 많고 이제 딱딱하죠. 이제 그래서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대안 교육들을 아이들한테 좀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은 그러한 이제 체험장 쪽으로 개방을 하고요. 2층은 작가들 전체 이제 그 작업장으로 이제 꾸며놨는데, 저희가 이제 미술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을하고는 좀 동떨어지니까 그 시골에서 사실 예술만 가지고 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쉽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 저희들한테 분명히 하는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또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의무감도 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좀 해보니까 농촌 체험하고 저희들 미술 체험하고 접목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학교 센터 내에서는 미술 체험들이 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제 운동장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들, 또 농산물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장지기들하고 이제 얘기들을 해서 그런 농촌 체험하고 미술 체험하고 또 연계를 시키고, 또 이제 분야를 통해서 먹거리 체험까지 연계를 시켜가지고 뭐 마을에서는 그런 그 이제 소득하고도 연계되는 그러한 또
이제 어떤 그 현상들이 또 발생이 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제 어떤 자연을 매개로 한 그러한 새로운 담론들을 지금 예술 쪽에서 얘기들이 논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자연예술제, 박간예술제 뭐 해서 많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러한 그 자연과 예술가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우리 마을을 어떻게 좀 변화를 좀 시켜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창문 아트센터의 결과물이 그러면 창문 예술제라고 하는 그거가 되겠네요? 예. 뭐, 봄, 가을에 저희들이 예술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봄에 모내기 때, 가을에, 벼베기 때, 이제 저희들 마을 분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예술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예술제를 통해서 지금 마을 분들도 많은 동참들을 해 주시고, 또 전혀 이제 이분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색다른 경험들을 하시고,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맑은 공기 또 뭐 어떤 정말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흙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좋아들 하세요. 근데 일반 예술제들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바탕 예술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다들 대동소이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창문 예술제는 독특한 것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입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자랑을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일단 이제 그 저희 마을에 있는 분들이 일단은 참여를 하신다라는 거고 또 저희들이 전시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판매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판매 자체가 저희 농장기기들을 중간에 끼워놨어요. 이제 그림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물물교환전이라는 저희가 타이틀을 걸어서 이제 그 작년에서부터 지금 그걸 해보는데 그림과 농산물과 그렇죠. 이제 교환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능합니까? 뭐 같이 평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작가가 그러면 작품 가격을 이렇게 그 가격을 매겨 놓으면 이제 살려고 하는 이제 그 콜렉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콜렉터들은 일단 돈은 지불을 하되 어디다 지불을 하냐면은 농장지기들한테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직거래는 아니군요. 직거래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물물교환전인데 이제 그 저희 농장지기들한테 그거를 이제 돈을 지불을 하게 되면 그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여기서 나오는 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쌀이면 쌀, 고춧가루면 고춧가루, 네. 뭐 어떤 배추면 배추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되면 그런 그 농산물들을 직접 작가한테 그 액수만큼 주는 이제 그런 그 형태를 띠거든요. 뭐 전에 뭐 비슷한 물물 교환전이라는 거 많이 있었는데 창문 아트센터에서 하는 거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농어촌민들이 사실 문화를 사치로 볼 수도 있고 농경문화 바쁜 때에 이렇게 향유하는 것을 어떻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면에서 볼 적에 도시민과 농촌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예술가와 농민들하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영향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얘기죠. 예술이 항상 그 일반인들한테 다가오기 어려운 그런 그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여기 살면서 항상 부딪히고 사는 삶 자체가 사실 예술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 뭐 농장지기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저희들도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그 행위가 어떤 예술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창문 예술제가 참 좋은 예술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의 반응, 만족도, 그 농어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술가들은 예술가대로 사실은 그 어떤 인사동이나 어떤 뭐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 형태보다는 좀 약간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색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요. 저희는 또 이제 그 농장지기들을 중간에 개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림을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데 문물교환전이라는 그러한 그 이제 타이틀을 걸어놔 봤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를 하는데 이제 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콜렉터하고 작가하고의 어떤 그런 사이에 이 농장지기 농부들을 끼워 넣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이 농부들은 농부들대로 소득에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물론 큰 작품은 그렇게 이제 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조그만 소품들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전시들을 하면 그 작가들은 그 액수만큼 저희 마을에서 나오는 그런 산물들을 이제 받는 거고 또 농장주기들은 또 물건을 팔아서 좋고 뭐 그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작품을 받아서 좋고 그래서 이제 양 3자가 사실은 좀 그 굉장히 대단히 좀 재미있고 흥미롭고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작가로서 바쁘셔야 되는데 이렇게 예술 행정가로서 바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죠. 이제 작품할 수 있는 시간에 맨 돌아다니면서 이제 딴 일들만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딴 일이 아니라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렇죠. 삶의 어떤 한 방법이고 예술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그 물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의 의식을 같이 전환을 시키고 저도 바뀌어가고 이런 과정도 하나의 예술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외에 나오니까 참 좋은데요. 어떻게 작품은 실내에서만 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도 종종 하시나요? 뭐 물감을 사용하는 작업은 실내에서 하긴 하지만 뭐 그 밖에서 이제 뭐 여기저기 다 작업실이죠.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에 보니까 일선에 사셨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시골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고 또 시골 주민들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한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작업실에 대한 이제 그 욕심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를 내려오게 된 그런 상황에서 뭐 집사람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들 교육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은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1년씩이나 예,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또 1년 동안을 또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설득을 좀 했죠. 뭐 집사람이 울기도 했지만 뭐 그 시골에 내려와서 사는 것도 이렇게 애들 교육상 그러니까 공부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문제는 좀 있을 것도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어떤 그런 다른 그 이게 부가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집사람을 설득을 좀 했죠. 뭐 들어와가지고 이제 힘들어도 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다시피 이제 공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소외적인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긴 했죠. 근데 이제 다 이해를 해주고 또 부모들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부 문제를 가지고 일단 한풀 접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또 얘네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이라는 기간을 부인을 설득을 했군요. 고맙죠, 뭐. 그런 부인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특별하게 여기를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자식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가치의 부분들의 변화는 이해가 되겠는데 또 다른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불란스 유학 중에 얻은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이제 폐 공장을 이용을 해서 작가들이 이제 뭐 100명, 200명씩 들어가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적인 상황을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런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이제 뭐 전람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작가들이 많은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서 활동들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또 어떤 예술의 형태가 또 만들어지고 논란의 거리가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러한 것들을 관람도 하고 그러니까 뭐 관광 수입도 되고 또 문화예술 쪽으로도 홍보가 되고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또 발표의 장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폐교를 들어올 때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지만 좀
그러한 어떤 그런 그 장소를 좀, 그러니까 종합예술센터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좀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는 저희들이 생각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근데 다행히 지금 애들 또 적응을 참 잘해주고 또 좋아하니까 저로서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그 수아리 주민이 다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한 8년째 들어가니까 네. 이제는 뭐 수아리 주민도 되지만 거의 농부화 됐다라고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하고는 프랑스 유학을 같이 가셨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미술과 조교고 네. 집사람은 또 이제 그 영어과 조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조교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프로포즈를 제가 했죠, 이제. 일 안 하고 연애만 하셨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결혼식 올리고 논문 부랴부랴 내고 또 내자마자 또 이제 결혼 보름 만에 또 보따리 싸서 또 이제 또 불란서 가고 해가지고 뭐 유학 생활을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진짜 부지런한 삶을 사셨습니다. 공부하기도 힘드신데 결혼하랴 지금은 많이 만족하고 계신 거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식구들. 예. 네. 뭐 애들 굉장히 만족하고요. 이제 아직도 이제 집사람은 원래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제 도시에서 자란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기능이 없네요. 아직도 도시에 대한 미련은 집사람은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도 잘 해주셔서 여기가 고향이다 생각하게 하셔야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가족들하고 이렇게 주말에 생활 패턴은 어떤가요? 제가 굉장히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이 근방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서 지나오면서 봤습니다. 예. 차로 5분, 10분이면 여기가 뭐 수로도 있고 뭐 저수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후에 일과 끝나고 6시 정도 되면 애들 이제 끝나고 나서 오면은 야, 낚시 가자 해가지고 잘 잡히면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저녁밥 먹을 거 그냥 이렇게 바구니 하나에다 싸면 현장에서? 예, 그냥 그대로 그 밥만 다시 거기 가서 같이 밥을 먹거든요, 이제. 그러면 고기가 잘 잡히면 10시, 11시까지 좀 있다 오고, 또 조금 안 잡히면 거기서 저녁밥 먹고 좀 놀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제부도 또 가깝잖아요, 이제. 네, 가깝죠. 뭐, 아이들하고 제부도도 놀러 가고, 뭐 해서, 아무튼 놀러들 많이 다녔어요, 이제. 근데 막상 또 입시반 되고, 학교에 매이고, 또 이제 중2 정도 되니까, 이제는 어른들하고 안 놀려고 그래요, 이제. 지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러지, 이제. 낚시만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뭐 씨암탉도 좀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농사는 안 짓는 것 같습니다. 뭐 집사람이나 저나 이제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동네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면 배추가 나올 시기 되면 배추 갖다 주시지, 뭐 포도 나오면 포도 갖다 주시지,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많이 주시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굳이 저희가 농사를 안 지어도, 그러니까 근데 정신 건강상 그거는 이게 육체적으로도 뭔가 활동을 하는 게 정신 건강상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학교 내부에 또 일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텃밭은 올해는 그냥 꽃을 심어서 그냥 이렇게 좀 저희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농사를 잠시 좀 접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지역민하고 화합하는 과정에서 수상 경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랑이 있는지 좀 말씀 주시죠. 그거는 제 개인에 대한 뭐 수상이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마을이 합심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뭔가 노력을 하신 그런 결과로서 지금 화성시에서도 저희 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뭐 저희들 농촌 테마 마을로 지정도 해주시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계속 해주시고 또 그런 그 이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건교부에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또 당선이 돼가지고 또 이제 뭐 그 경비를도 좀 상금으로서 이제 좀 지원을 받게 되면 조금 마을이 좀 더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화성시에서도 이제 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2등으로 또 당선이 됐었고 뭐 정보화 마을도 됐고 통신부에서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마을마다. 마을마다 지금 그래서 저희 마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자체가 전부 다 원활하게 100%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고생들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바 마을도 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또 이제 예산도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정말 이 마을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정말 좋은 마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정작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작업장에 들어가 보니까는 많은 그림들이 놓여져 있던데 센터장님의 작품 세계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서양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캔버스를 가지고 작업하듯이 저도 이제 그런 작업의 형태를 좀 띄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작업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형상들이 실크 스크린이나 아니면 판화 형태로서 이제 어떤 전사 형태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문자들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런 문자가 꼭 그림에 대한 관계된 그런 문자는 아니고요. 이제 그림과 그 문자 사이에 분명히 간극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작업들 하면서 그 문자와 어떤 그런 형상들의 간극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놓으려는 그런 의도를 좀 많이 이제 띄었었는데, 지금 작업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작업은 많이 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제 균형을 하셔서 이제 정착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이 농촌에서 농민들하고 함께 어울려진 생활을 하시면서 자극 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했었고, 또 제가 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작업도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겠죠. 근데 현재 제가 이제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작업은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또 농촌에 대한 현실이라든가 또 농부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기록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제 글 또 이제 뭐 평면 작업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또 일종의 뭐 아카이브 형태의 어떤 그런 전시 형태도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제 삶에 관계되는 주변 얘기들을 좀 담담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전람회를 한번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어디 작업 형태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사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시장에서 작업을 발표를 한다는 것은 별로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은 뭐 동네도 그렇고 또 여기 주변에 많은 창고라든가 이런 안 쓰고 있는 그런 이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공간들을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기록도 하고 영상도 좀 찍고 해가지고 내년 정도에 좀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작품을 좀 발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문 문화센터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의 발전 계획, 원대한 좀 포부를 좀 밝혀주십시오. 여기가 뭐 예술인들만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문화예술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공간으로 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뭔가는 생각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정말 과연 이게 이제 어떻게 방향을 좀 나가야 될 것인지는 제가 어떤 소망을 꾸며보기보다는 많은 분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편하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 세계도 날로 번창하고요. 우리 창문아트센터도 더욱 발전해서 좋은 기감이 될 수 있는 생활체험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했습니다.